중국에서는 최근 주변국을 향해서 한국산 방산 도입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강경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나라들의 충격 행보로 인해서 중국 당국은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트럼프 당선자 측에서 한국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최근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한국의 방산을 대거 구매 중에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은 미셸 말바르함을 구매했으며 중국은 필리핀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FA-50을 추가로 도입 계획하면서 중국 경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모두 K-방산으로 필리핀은 중국을 상대하는데 한국 방산을 자국 주력의 무기체계로 들여온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주변국의 방산을 경계하는 매우 치명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며 여기에는 미국도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한데요. 중국 군사 채널 등에 따르면 중국은 K9 수입을 적극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양새입니다. 이는 최근 중국이 대만 침공 시에 인도가 빈집털이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최소한 인도가 분쟁 지역에서 중국을 몰아내고 자신이 땅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경을 맞대는 상황에서 인도가 한국의 최강 K9을 더 들여오려 하니 짜증스러운 것이죠. 지난주 18일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육군은 K9 바지라 100문을 추가로 도입하는 안건을 국가내각안보위원회인 CCS에 상정할 것이고 이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승인 뒤에 인도의 LNT가 155mm 100문을 추가 주문을 받습니다. 한화의 K9은 인도에서 생산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 기업으로부터 K9 100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서 K9이 생산되고 있는데 이는 인도와 중국 국경의 핵심 전략인 것이죠. 다만 인도 현재 K9 조립과 현지 생산이 제대로 진행 안 될 경우 한국 생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중국을 근처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인도와 러시아가 거론되고 있으나 러시아는 현재 중국의 경제권을 넘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인도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또한 최소 수조 원가량의 금액이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 방산과 K9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가 한국에 오히려 더 파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한술 더 뜨는 형국이 되고 있다는데요. 또한 중국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한국에 뭐라고 압박하거나 강요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환율 폭등을 비롯해 다양한 위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뜻밖의 기회가 창출되고 있는데 이번 상황은 현재 국제 정세와 정반대이기 때문에 주변국들을 크게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런 흐름에 내심 반가워한다면서 한국 중심으로 구도가 흘러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벌어지는 일과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는 국면이 심상치가 않다는데요. 우선 인도의 경우에는 최근 민주진영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도발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이유로 인도는 인구가 중국 이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15억 인구 대국인데 이러다 보니 정치 체계가 매우 독특하고 외교 역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고 불만을 잠재우는 것은 인도 정치인들이 제1순위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즉각 인도 내각은 이러한 것은 인도인들의 일상적인 삶을 위협한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인도는 당장 주식으로 쓰이는 밀을 수출 금지시키고 국제 곡물시장 가격을 폭등하게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밀 출하량이 줄어들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이유도 있었지만 인도는 세계 2위 밀 생산지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후폭풍이 오기 마련인데 개의치 않고 실행한 것입니다. 또한 인도는 이러한 비상사태가 오니 미국을 쩔쩔매게 하는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8월에만도 러시아 선박이 인도에 7척이나 드나들고 있으며 교역을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서방들과 민주진영이 힘을 합쳐서 러시아 돈줄을 끊어버리고 힘을 빼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는 러시아의 유조선을 비롯해서 각종 서방의 제재 물품을 마음껏 수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등에서는 인도가 러시아의 생명줄을 연장시켜주는데 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인도가 쿼드라고 해서 러시아를 제외하라며 설득할 방법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국제 정세로 보자면 쿼드의 출범은 사실상 타겟이 러시아가 아니고 중국을 겨누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일으킨 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위기이지 인도태평양 전략에 직접적 영향은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트리거가 되어서 중국이 태평양 패권을 장악하려고 대만부터 침공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인도는 쿼드의 목적인 중국 견제를 이전보다 훨씬 강화하고 있다는 점인 것입니다. 인도 국방부는 자국 군대의 80% 이상을 러시아산 무기로 채워 넣으며 중국을 타겟으로 움직여왔습니다. S-400 등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을 구매할 때는 미국이 패트리어트를 구매하라며 반대했습니다만 인도는 공급이 느리고 가격이 비싸다며 러시아산 지대공 무기를 도입하며 현재도 중국 국경에 배치 중이죠. 일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미국도 어쨌든 최종 목적은 중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골치가 아프지만 그냥 참고 있는 것이며
인도는 마이웨이, 미국에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방산품마저 러시아산을 잔뜩 구매했는데 원유나 천연가스를 구매하는 것은 일도 아닌 것입니다. 실제 중국은 안 그래도 사방이 적인데 인도까지 중국군을 타겟으로 삼고 움직이다 보니 전선이 한계가 더 생긴 셈이기 때문에 인도와는 최대한 평화롭게 지낼 제스처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이 한 목소리를 내면 28억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쿼드를 흔들고 인도를 진정시키자는 겁니다. 왕이 부장은 중국과 인도가 서로 소모하는 라이벌이 아니며 성취하고 협력하는 대상이라고 했는데 중국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부드러운 태도를 보인 것은 지금이 최적기라고 여겼기 때문인데요. 이는 인도가 러시아 침공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서방 편을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역사상 가장 사이가 좋기에 인도와도 화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도는 국경 분쟁으로 반중 위기가 극에 달해 있고 대만 침공 시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국가입니다. 대만을 침공할 때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데 인도가 국경을 닫고 있으니 거슬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대만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절대 인도를 자극하지 말고 화해하자는 것입니다. 게다가 중국에는 또 하나의 호재가 들려왔는데 인도가 중국 군사훈련에도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 참가는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지난 겨울 인도와 러시아 해군은 인도 벵골만에서 이틀간 함께 해군 군사훈련을 하는 등 여전히 미국의 골치를 아프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블룸버그 등 복수의 미국 매체는 인도 때문에 판도가 바뀌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 관계자들은 중국은 그래도 미국이 화를 내면 눈치라도 보면서 행동하는 편인데 인도는 그냥 제멋대로라며 러시아를 가장 대놓고 지원하는 게 인도라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이번 일로 인해서 쾌재를 부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미국을 대항해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고 싶어하나 그럴듯한 동맹국이 없었고 대부분 아프리카나 구소련 국가, 일부 중동 국가 등 약소국들에 지나지 않아 탄력을 못 받았는데 이번 훈련에 인도가 참여하게 되어 중국도 환영하면서 인도와 한 팀이 될 수 있다 본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이란을 비롯해 일부 반미 노선을 타는 국가들도 러시아 측 합류가 가속화될 수 있어 인도태평양 쿼드 군사 동맹체에 가입된 인도의 이번 행동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즉각 이 일에 대해 박수를 보내면서 인도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일부 채널에서는 중국과 한 배를 탔는데 적어도 군사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인도를 반은 알고 반은 모르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으며 특히 한국과도 연관이 되면서 중국이 제대로 당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앞서 왕이 외교부장이 인도에 다녀간 직후 중국에서는 대단한 외교 성과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인도 매체에서는 대체 중국이 왜 왔냐는 취지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인도 매체 더 힌두는 의문만을 남긴 만남이었고 인도 정부는 중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 내각에서는 국경 문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인도에서는 오히려 중국을 더욱 경계하며 믿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최근 인도 국방부의 발표에 중국이 깜짝 놀라는 국면이 등장해버린 것입니다. 인도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인도는 히말라야 국경에 탱크를 배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탱크들은 크기가 커서 히말라야 산맥을 통과하는데 난관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중국과의 국경 싸움에서 밀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한 중국의 탱크는 첨단 장비를 장착해 인도를 쉽게 저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GTQ-15는 경전차로 쉽게 산을 통과했고 인도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인도군의 T-72는 45톤이 넘는 중량이 나가 애초에 산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인도 국방부는 기존 K9 등의 자주포를 수입하고 현지 생산에 협조적인 한국의 문을 다시 두드렸으며 이제 경전차 수입을 본격화하는 프로젝트 승인을 앞두고 있다는 발표가 금주에 재차 등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의 유라시안 타임즈에 따르면 인도는 러시아의 전차를 구입하려고 검토했다가 러시아의 경량 테크인 스프루트는 인도가 검토 후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도 계속 인도가 러시아 방산만 구입하다가 한국 방산을 구입하니 환영합니다. 최근 미국의 러시아 사태 때문에 무기가 모자라 속이 타는데 한국 때문에 해결된 맥락과 비슷하죠. 생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며 몇 가지 사안이 걸리며 게다가 현재는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인도에 제대로 공급될 가능성이 떨어지죠. 반면 한국은 K9으로 제대로 충분히 만족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인도 방산업체 L&T는 한화 디펜스와 전격 경전차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K9 차대로 만든 조라와르 경전차가 4, 5월에 테스트를 끝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산악지형과 높은 경사면의 타겟을 잡고 공격하는데 효과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토의 표준 스펙을 갖추고 새로운 스마트 탄약을 탑재해 우수한 화력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25톤인 경량 차량으로 금액도 낮은 편이며 수륙 양형으로 다양한 지역에서의 전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각종 첨단 장치가 탑재되어 중국 탱크와 겨루는 인도군 현대화에 걸맞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인도에서 한국과 K105 경전차를 협력한다는 소식은 지속적으로 전해졌습니다만 350대가량의 전차를 하나와 인도 업체가 현지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진 것입니다. 기타 업체도 있지만 현재까지는 신뢰도 높은 K9 자주포를 진행한 한국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며, 이는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서 산악지대에 배치되어 맹활약하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에서 화력 좋은 경전차 탱크를 수백 대 이상 국경에 배치한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또 하나의 동맹으로 인도를 포섭하려다가 된소리를 맞게 된 상황이 나왔습니다. 인도 내부적으로는 중국을 신뢰하기가 어려우며 그런 의미에서 쿼드까지 참여한 만큼 앞으로도 국경을 K9, K102 경전차 등 한국 방산으로 지켜나가는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